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미래엔 최 간만에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대비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보실 과목은 5과이고요. 여러분 빨간 펜, 파란 펜, 그다음에 연필 3개 준비하셔서 같이 필기하면서 중요한 내용 밑줄 그으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 브라보, 브라보입니다. 뭐 환호하는 느낌이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과를 전체적으로 둘러보기 전에 문법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문법은 접속사 if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if라고 하는 친구는요. 자, 일단 접속사죠. 그죠? 접속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동사를 하나 더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문장에 원래 동사는 하나밖에 못 나오는데 동사를 하나 더 나오게 해주는데 이 동사에 관련된 모든 친구들, 뭐 예를 들어 동사니까 주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이 동사 뒤에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고 부사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속사 if가 딱 묶어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큰 부사 덩어리가 됩니다. 큰 부사 덩어리가 돼서 의미는 어떻게 되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는 뭐뭐 한다면 이라고 동사를 뭐뭐 한다에서 한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바꿔주게 되는 친구고요. 그래서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자, 너는 그것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appreciate가 아마 여기서 it이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예술 작품이나 이런 거면 우리가 appreciate를 우리가 감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너는 그것을 더 잘 감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감상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감상할 수 있을지를 부사로 붙여줍니다. If you know the story. 자, 너는 안다 그 이야기를 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 if를 딱 붙여주면 너가 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너가 안다면 그 이야기를. 자, 굉장히 쉽죠. If he fails,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그죠? 그는 실패한다 해서 우리가 보통 문장의 진짜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짜 동사의 주어는 은는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의 진짜 동사가 아닌 접속사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동사의 주어는요 보통 은는이 아니라 이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한글의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가 실패한다면, 그죠? 이렇게 됐죠. 그는 must die,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죠?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if를 굳이 보자면 우리가 접속사는 두 가지로 보통 나누어지죠.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로 나눠집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대등한 힘을 가진 문장을 앞뒤의 연결관계만, 그러니까 이게 뭐 원인이고 결과다, 아니면은 뭐 이게 먼저 일어났고 이게 나중에 일어났다, 앞의 사실과 뒤의 사실이 반대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연결관계만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는 4개가 있는데요. and랑 but이랑 or이랑 so, 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and는 우리가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같은 정보이거나 앞에 게 먼저 일어나고 뒤에 게 나중에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이런 시간 순서를 나타내 줄 때, bu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거가 있는 반면에, 그죠? 있지만, 이렇게 하지만이라고 하는 느낌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어떤 반대되는 사실이거나 좀 상충하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해줄 때 쓰고, or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그죠? You can come to my house, 너가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고, or I can go to your house, 내가 니네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so는 앞에 게 결과고 이 so 뒤에 붙은 것들이 미안합니다.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밥을 먹었다. So I'm full. 그래서 나는 배가 부르다. 이런 그래서라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자, 종속 접속사는요. 우리가 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노예, 종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를 딱 붙이시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동사를 이 접속사가 팍 먹습니다. 먹으면서 3가지의 우리가 종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돼요. 문장에 어떤 종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친구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if라고 하는 친구는 많은 접속사들 중에서 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예요. 여기에 우리가 if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if 말고 부사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친구들이 이제 when이나 after, before, 그 다음에 because, as, since, 뭐 while,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although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워보고 있는 이 if는 부사 중에서도 어떤 부사? 조건이라는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가 하는 행동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문장에서 보통 동사에 추가 정보를 주는 친구들이에요. 이 동사가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일어나고라고 하는 이런 장소나 이유 같은 것들을 주는데 이 if는 이 행동에 조건을 붙여주는 부사가 되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요때 한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요 일이 일어난 후에 한다. 그 전에 한다. 이렇기 때문에 한다.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붙여주는 친구들. 이런 것들 우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f의 설명을 마쳤고요. if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if에는요 언제나 늘 동사가 뭘로 나오냐면 현재 동사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 시제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if라고 하는 친구를 현재 시제가 아니라 시제를 약간 바꿔버리면 우리가 이게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에 어떤 일이 바뀐다면 혹은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만약 바뀌었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법으로 쓰게 돼요. 이 가정법이 좀 말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정법은 그냥 현실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나 버린 즉 우리가 현재는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강을 듣고 있다는 지금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추면 그 멈춘 미래에 이제 그 사건이 바뀌게 되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없죠. 혹은 여러분들이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어제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은 이제 과거가 돼버렸고 역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역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타임머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상상 속으로 가져가서 만약 이게 이렇게 됐었다면 혹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지 않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if는 그런 바꿀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만약 이렇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현재 동사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f에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if라고 하는 친구는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조건을 달 때에도 if에는 우리가 will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if절에 will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만약 봐보세요. 비가 내린다를 비가 내린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비가 내릴 것이다를 if를 붙이면 비가 내릴 것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게 중복적이고 되게 이상한 느낌도 들고 앞뒤 말이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f 덩어리 안에 동사는 어디 안에 있는 동사는 if 덩어리 안에 있는 동사예요. 여기는 써도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과는 써도 돼요. 난 뭐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저거를 쓰지 않는다. 미래를 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if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그죠?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과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럼 이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숙제를 마친다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숙제를 마친다라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겠죠. 먼저 일어나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결과가 언제가 돼요? 결과가 미래가 될 수 있겠죠. 나중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결과보다 앞서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보다 앞선 현재 시제까지가 이 if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래여도 우리는 여기다 현재를 쓰고요. 심지어 현재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여기 현재까지만 딱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로는 조건은 미래로 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if가 will을 쓸 수 없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if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접속사의 종류 중에 명사로 쓰는 접속사로 쓸 때가 있습니다. 명사 덩어리를 만들 때. 자, 이때는 근데 if가 느낌이 달라요. if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서는 뭐뭐인지 아닌지에는 뭐뭐일지 아닐지라고 하는 이런 미래 표현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명사절을 이끌 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welcome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한번 보면 나는 모른다. 제이슨이 올 것이다 해서 if를 붙여버리면 올지 안 올지를
어디로? To the party, 파티로 올지 안 올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if가 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if. 자, if가 만약에 if로 된 덩어리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요. if 덩어리. 여러분들이 이 if 덩어리를 먼저 한번 이렇게 끊어 보세요. 그럼 끊어 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요.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하나는 부사이고 하나는 명사이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얘가 명사일 경우에는요. 명사일 경우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그게 어디죠?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부사일 경우에는 그 어떤 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뭐예요? 뭔가 다른 위치. 보통 맨 앞에 나와서 쉼표를 달고 나오거나 맨 앞 플러스 쉼표 이렇게 달고 나오거나 뭐 아니면은 맨 뒤. 근데 이 맨 뒤가 어떤 맨 뒤예요? 그 문장에 나온 모든 동사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채워진 뒤에 혼자서 떵 이렇게 있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부사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해봐서 뭐뭐 한다면 이 맞는지 뭐뭐 하는지 아닌지 이 아닌지는 안 붙여도 돼요. 이게 맞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I want to know if he likes pizza 라고 한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if he likes pizza 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문장에 진짜 동사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want라고 하는, 그죠? 나는 원한다. 그럼 원한다 뒤에 무엇을이 나왔죠. 그 무엇을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to know, 알기를 원한다.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의 동사인 want와 이 문장의 주어인 I는 차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이 want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무엇을 원하는데? 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사를 끝까지 쓰려면 우리가 여기까지를 봐줘야 되니까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아는 것이라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부사 아닌가요? 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지금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know라고 하는 친구도 어쨌든 동사였던 친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이 know도 이 자기 know만의 또 우리가 명사가 무엇을 아는지에 무엇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if he likes pizza가 이 know와 함께 합쳐져 있는, 결국 이 know는 혼자서 쓰인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다 같이 먹고 있는 친구 한 덩어리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원한다. 무엇을? 그가 피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know라고 하는 친구만의 자기만의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I want to play games. play games if I can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원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뭐 하기를 원한다? to play, 하기를 원한다, 놀기를 원한다. 근데 이 play가 뒤에 뭐까지 받았어요? games라는 명사까지 같이 나오죠. 자기만의 목적어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게임을 하기를 원한다. 문장이 완전 깔끔하게 필요한 게 다 추가됐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추가 정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원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면, 그죠? 내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문장의 주어 자리도 아니고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 당연히 보어 자리는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want는 보어, 즉 주인공이 어떤 상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사라고 우리가 판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if he likes pizza를 우리가 또 부사 덩어리로 써볼까요? We will have pizza. 우리는 피자를 먹을 거야. If he likes pizza. 원래 이렇게 쓰면 별로 안 좋은 문장이긴 한데 이렇게
않습니다. 왜 안 좋은 문장이냐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두 번씩 중복하는 걸 미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영어는 중복을 되게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도 똑같이 동사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we will have pizza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친구 앞에 주어 자리가 차 있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라고 하는 정보도 잘 나와 있어요. 피자를 먹을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have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필요한 정보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자를 먹을 거야. 뭐 여기서 또 명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갑자기 뭐 철수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피자를 먹을 거야. 마늘 소스 뭐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이상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이 친구는 더 이상 명사가 나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부사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구성인데 하나는 우리가 자리 때문에 명사가 됐고 하나는 우리가 자리 때문에 부사가 됐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피자를 먹을 것이다. 그가 피자를 좋아하는지.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피자를 먹을 것이다. 그가 피자를 좋아한다면 어때요? 한다면이라고 예쁘게 해석이 되죠? 부사예요. 그죠? 두 번째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알고 싶다. 그가 피자를 좋아한다면을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는 알고 싶다. 원한다 알기를. 그가 피자를 좋아한다면 알고 싶다. 그가 피자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다. 를 자연스럽게 붙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이상하죠. 나는 게임을 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이 if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if절에는 will이 들어갈 수 없다. 부사로 쓰일 때는 그죠?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will이 들어갈 수 없지만 명사일 때는 will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if 안에 있는 동사에 will이 들어있다고 무조건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혹시 명사는 아닌가 라고 이렇게 판단해보는 그런 센스까지 발휘해야 여러분들이 함정을 피해서 문제를 잘 맞추고 이해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if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unless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 unless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거 자체가 접속사인데요. 얘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얘는 좀 특이한 접속사예요. 얘는 if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unless는 뒤에 서술한 사실이 참이 아니라면이라는 뜻이 돼요. if는 뒤에 서술한 사실이 참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이라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unless를 붙여버리면 내일 비가 온다는 사실이 참이 아니라면 we'll go on a picnic, 우리는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unless는 if하고 우리가 동사를 여기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if not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if와 부정동사 동사 부정이라고 이렇게 써놓읍시다. if와 동사를 부정한 것은 우리가 if하고 동사 부정을 없애고 unless로 바꿀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if not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놓으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Unless it rains. 다른 문장을 해볼까요? Unless he likes me.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봅시다. Unless you help me, I will not be able to finish it on ti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죠? 너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참이 아니라면 나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죠? be able to를 우리가 will not과 써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를 냈어요. 무엇을? 그것을 끝내는 것을. 언제? on time, 제 시간에. 그죠? 나는 제 시간에 그것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또 많이 나오는 게 서술형 문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if로 바꿔보세요. 같은 말로 써보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unless는 if not 이렇게 생각을 해서 if you not help me, I will no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싹 써놓고 if not 잘 고쳤어. 그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unless를 if not으로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unless를 if not으로 기억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지 말고 공식처럼 보지 말고 우리가 당연한 영어의 기본적인 규칙을 생각해보세요. 너는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면 if you not help me입니까? 아니죠. You don't help me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if not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help라고 하는 친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not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 help를 부정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Don't help me. 그죠? 이렇게 돼야 맞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unless를 if not으로 외우면 야, 가끔가다 이런 실수를 자기도 모르게 한다. 마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언어답게 우리가 이 unless라고 하는 거를 언어로서 이해한 게 아니라 수학적 공식처럼 이해를 해서 외운 걸 따박따박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unless는 뭐다? if와 반대로 너가 이러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이니까 만약에 내가 if unless로 쓴 걸 if로 다시 돌리고 싶으면 이 unless에 있는 이 동사를 어떻게 해라? 부정해라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not을 그냥 편하게 붙여도 돼요. 예를 들어서 unless you are upset, we can go out. 야, 네가 화난 게 아니라면 우리는 나갈 수 있어. 나가서 놀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if로 고치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동사가 뭐예요? are이라고 하는 친구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는 비동사는 그냥 이렇게 not을 붙이기 때문에 if you are not upset 이렇게 not만 붙여도 괜찮은 거죠. we can go out. 그죠? 그 다음에 unless you can come tomorrow 너가 내일 올 수 없다면 그죠? 올 수 없다면 we'll just stay home. 우린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if you can 한 다음에 이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우리가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부정할 때 조동사에 not을 붙여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not을 붙여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또 주어에 따라서 우리가 don't가 아니라 doesn't가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반 동사 따로 비동사 따로 그 다음에 조동사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반 동사도 부정할 줄 아시고 조동사도 부정할 줄 아시고 비동사도 부정할 줄 아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unless를 뭐라고 생각한다? if라는 덩어리에다가 동사를 부정해서 만들면 동사를 부정한 뜻이 되면 unless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unless를 다시 if로 고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를 이 unless 덩어리에 있는 동사를 부정해 준다. 그죠? 아니라고 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unless를 if로 바꿔주면 또 비슷한 뜻이 된다. 똑같은 뜻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법은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라고 하는 우리가 비교 문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비교 구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친구 주의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형용사 부사의 원급으로 비교를 한다는 말은 이 형용사 부사를 우리가 영어에 있는 단어들의 종류들 중에서 특히나 수식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수식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의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고유한 물건 말고 여러 가지 물건이 존재하는 것들 있어요. 예를 들어 책상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책상, 그 다음에 뭐 음식이나 아니면은 뭐 물건 이런 것들은 단 하나만 있는 고유한 것들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뭐 책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책상들 중에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모난 책상도 있고 큰 책상도 있고 뭐 작은 책상도 있고 동그란 책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게 되는데 요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란 책상은 동그란 책상인데 같은 동그란 책상 중에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고 아니면 혹은 같은 책상인데 우리가 이 책상은 어떤 책상만큼이나 크고 작고 이런 내용 이렇게 우리가 이 명사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을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이런 게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교급이 아니라 비교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as 비교 표현은 주어가 이런 상태를 이거만큼이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거의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보면 일단 이 as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전치사이자 접속사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이 as라고 하는 전치사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은 무언가가 동등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 as를 우리가
뭐뭐만큼, 뭐뭐처럼, 그죠? 뭐뭐 같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통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쏙 가져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as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막 엄청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부터가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속성이다. 여기부터 비교 시작. 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크예요. 마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투란도트는 투란도트 is as cold as ice. 그죠? 자, 투란도트는 cold해요. 근데 여기다 as를 딱 붙였다는 건 이 cold 하는 속성을 비교할 거예요. 근데 누구만큼? 얼음만큼. 그죠? 얼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얼음같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원래 문장은 뭐냐면요, 이 as를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뒤에 있는 as 덩어리 전체를 지워주면 투란도트 is cold. 투란도트는 차갑다. 근데 내가 이 차갑다라고 하는 속성을 차갑다라는 속성을 누구와 비교하겠다? 얼음만큼 얼음이랑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이 cold라는 속성부터 비교를 할 거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as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의 수수께끼는 어렵다. 그죠? 이 as는 별로 별다른 뜻을 우리가 한국어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를 굳이 막 해석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해석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해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큼 그녀의 것만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우리가 not을 넣어 주신다면 투란도트는 얼음만큼 차갑지 않다라는 거니까 얼음이 더 차갑고 투란도트는 그거보다 좀 안 차갑다 라고 하는 이런, 그죠? 이런 신기한 표현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우리가 원급 비교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는 비교하는 두 대상이 대등한 형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좋은 예문이 밑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my bag is as expensive as 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가방은 비싸다. 그녀의 것만큼. 아주 좋은 예문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y bag is as expensive as her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방은 그녀만큼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어 구어체에서 비교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우리가 나의 가방은 그녀만큼 비싸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연히 그녀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그녀의 가방이라고 하는 것만큼 비싸다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또 가지고 있는 신기한 표현 중에 하나가 눈치죠. 그죠? 이 맥락과 상황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어 구어체에서는.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왠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우리가 비교를 하는 속성이 expensive입니다. 그렇다면 이 expensive 하다라고 이 expensive가 설명해주는 대상이 누구죠? my bag이죠. 그럼 내가 첫 번째 비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방이라는 물건이죠. 그죠? 가방이라는 물건입니다. 그럼 나는 이 가방이라는 물건을 누구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것이라고 하는 이게 가방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물건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잘못된 문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대상인 my bag이 누구랑 비교가 됐죠? her이라는 사람과 비교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가방 물건인데요. 물건인데 이 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녀라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물건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그렇게 잦지 않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물론 뭐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내 가방이 네 목숨값보다 뭐 비싸, 뭐 이런 식으로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대사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런 이 문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때는.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영어들은 뭐 그렇게 특이한 상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람과 비교한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를 써주거나 아니면 그녀의 가방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게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비교 대상은 어떻게 해야 한다? 대등한 형태여야 된다. 물건이면 물건끼리 비교하고, 사람이면 사람끼리 비교하고, 그죠? 이름이면 이름끼리 비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그 as를 부정을 해서 not을 붙여주면 이 not이 붙었을 경우에만 앞에 있는 이 as를 so라고 하는 느낌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so라는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his second movie was not so popular as his first movie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두 번째 영화는 어땠다? 그렇게나 유명하지는 않았다. 이 so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무엇만큼 그의 첫 번째 영화만큼 그렇게나 유명하진 않았다. 첫 번째 영화만큼 유명하지 않았다. 첫 번째 영화만큼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다. 어때요? 되게 똑같은 느낌인데 약간 느낌이 다를 뿐이죠.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꿀 수 있다. 언제에만? 요 not이 붙었을 때에만. 그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원급 비교를 부정한다는 건 주어가 첫 번째 거만큼 대등하게가 아니라 주어가 얘보다 조금 덜 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결과가 뭐예요? 이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영화 대 첫 번째 영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첫 번째 영화만큼 두 번째 영화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다니까 첫 번째 영화가 더 유명하다 두 번째 영화는 덜 유명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비교급을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의 첫 번째 영화는 더 어땠다? 더 유명했다. 뭐보다? 그의 두 번째 영화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이것도 결과를 보면 뭐예요? 첫 번째 영화가 두 번째 영화보다 더 유명했다는 건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순서만 바뀌었지 결국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해도 같은 정보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컨드 무비가 이렇게 뒤에 있는 비교 대상으로 가게 되는 거고 first movie가 앞에 있는 주어로 오게 되고 동사가 어떻게 돼요? not as popular as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more popular than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비교 대상만큼 어떠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건 비교 대상이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앞으로 꺼내서 비교 대상이 더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대신에 우리가 비교급을 우리가 쓸 때는 as를 쓰는 게 아니라 than이라고 하는 전치사 접수사를 쓰니까 그래서 뭐뭐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하나 있어요. 얘네 둘이 전하는 정보는 같지만 전하는 뉘앙스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말이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의 두 번째 영화는 첫 번째 영화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 그래도 인기는 있었지. 그죠? 근데 그의 첫 번째 영화가 두 번째 영화 그의 첫 번째 영화가 두 번째 영화보다 훨씬 더 유명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앞에 거하고 말하는 투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는 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서 엄밀히 따지면 얘네는 다른 상황에 쓰이는 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하는 정보가 같다예요. 그 여러분들 아직 언어의 뉘앙스를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이 언어가 전달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요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한 덩어리의 표현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어. As cold as ice. 얼음처럼 차가운. As brave as a lion. brave는 우리가 용감한이니까 사자처럼 용맹한. As sweet as honey. 꿀처럼 달콤한. 그죠? The journey was as sweet as honey. 자, 그 여행은 꿀처럼 달콤해서 너무 좋았다는 거죠. He is as busy as a bee. 그는 그냥 바쁜 게 아니에요. 벌처럼 바빠요.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He is as hard as his arm is as hard as a rock. 그의 팔은 단단해. 근데 뭐처럼 단단해? 바위처럼 단단해. He is as strong as an ox. 그래서 그는 황소처럼 힘이 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그냥 우리가 동물을 이용해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물질의 비교를 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속담이나 관용어구처럼 쓰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as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기다가 뭘 넣어놓고 뒤에다가 그 비교 대상이 아니라 possible이라는 형사를 넣어버리면 이게 가능한 만큼 어떠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call m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얘기한다면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비교 대상끼리는 같아야 된다 이런 걸 다 그냥 뛰어넘어서 무조건 possible을 붙이면 soon이 우리가 곧, 일찍, 빠르게라는 뜻이니까 가능한 빠르게 call me, 나한테 전화해라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possible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 as가 접속사도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주어를 넣어주고 can만 넣어줘도, 여기다 can 뒤에 동사를 굳이 안 넣어줘도 돼요. 생략을 해도 우리가 느낌상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I called her as soon as possible.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가능한 어떠하게 빠르게.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I called her as soon as, 자, 누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겠죠. I coul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에 can이 아니라 could가 들어갔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an의 시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시제 조심. 아시겠죠? 그래서 시제를 조심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as long as라고 하는 친구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접속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as long as는요, 이 long이 우리가 그냥 길이가 긴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쓸 수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쭉 계속되는 한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처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as long as, 예를 들어서 I will always be on your side. 난 언제나 너의 편일 거야. As long as you love me.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접속사처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 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쭉 이어지는 한,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한 나는 항상 너의 편일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 덩어리로 쓰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s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잘 봐주시고, 언제나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해와 또 쓰는 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열심히 푸시면서 문법의 내용들을 잘 확인해 가시면서 다져가시면서 내가 쓸 수 있게 만드시는 거를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